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년 중 일본 등 동아시아에 파견돼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65,000톤급 전단이 우리나라도 방문하는 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의 방한 추진은 처음이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이례적인 동아시아 파견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일의 대중 전략에 부응하는 성격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까지 방문하려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군이 추진 중인 경항모 계획에 적극 참여하려는 영국의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군 당국은 3만에서 4만 톤급의 경항모 건조를 적극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왕 항모를 보유한다면 방어 능력 등을 감안해 영국 퀸 엘리자베스급 같은 6만 톤급 이상의 중형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항모 전단 내년 하반기 동아시아 파견 중 방한 희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부 소식통은 13일 영국 측이 내년 하반기쯤 아시아를 방문할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이 파견 기간 중 한국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로 우리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영국 측의 요청을 수용할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에 파견될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중국 측의 민감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아직 아는 바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동아시아 방문은 이달 초 일본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5일 영국 해군이 이르면 내년 초 일본 임금 해역의 최신의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가 포함된 항모 전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항모 전단은 일본 난세이제도 주변을 포함한 서태평양에서 미군 및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일본 소식통은 전했다. 주한 영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존슨 총리가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내년도 첫 작전 배치 계획을 승인했다며 항모 전단은 지중해와 인도양, 동아시아를 가게 될 것으로 안다며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동아시아 파견 계획을 확인했다. 존슨 총리, 퀸 엘리자베스 전단 내년 동아시아 파견 계획 승인. 하지만 그 시기는 일본 언론 보도처럼 내년 초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통한 군 소식통은 영국 항모 전단은 내년에 지중해와 인도양을 거쳐 아시아로 이동하게 된다며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아시아 출동 시기는 내년 초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은 항모의 일을 호위하는 9,000톤급 구축함, 대형 군수지원함 등 3에서 4척의 함정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한국 방문에 적극적인 것은 우리 군의 경항모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해군은 2030년대 초반까지 F-35B 스텔스 수직 이창 6개를 탑재하는 만주 배수량 4만 톤급의 경항모 건조를 추진 중이다. 비록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1억 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안이어서 현 정부 내에선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모 건조 기술 및 F-35B 스텔스 기원용 기술 제공 의향. 영국은 우리 경항모 사업에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건조 기술과 F-35B 스텔스 기원용 노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추격한 퀸 엘리자베스 항모는 영국 해군 사상 최대급 함정으로 만재 배수량은 6만 5천 톤, 길이는 280m에 달한다. F-35B 스텔스 수직 이창 6개를 비롯 각종 헬기 등 4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한다. 영국 해군은 퀸 엘리자베스함과 프린스 오브 웨일즈함 등 같은 형의 항모 2척을 보유 중이다. 국내 일각에서도 경항모 건조에 대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등 주변 잠재적국들의 항모 타격 능력을 감안하면 보다 많은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말 한국 국방안보 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이례적으로 주한 영국 대사관 무관이 직접 참가해 발표를 하고 퀸 엘리자베스 항모 건조에 참여했던 영국 해군 대령이 건조 과정을 설명하는 25분 분량의 영상 발표를 한 것도 이런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F-35B 스텔스기의 항로 운영 노하우도 영국이 강조하는 대목이다. 영국은 미국을 제외하곤 F-35B를 항모에서 운용하기 시작한 세계 최초의 국가다. 헬기 항모를 경항모로 개조해 F-35B를 운용하려는 일본과도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역제 민노력 동참, 유해 항모 아시아 파견. 영국의 항모 전단이 서태평양, 특히 동북아 인근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영국은 왜 많은 돈을 들여 항모 전단을 동아시아까지 출동시킬까?
전문가들은 우선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가 진행됨에 따라 유럽에서 한 발짝 발을 뺀 영국이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다. 영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8에서 2020년 함정 5척을 아시아로 보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폈다. 이에 따라 1967년 스웨즈 운하 동쪽 지역에서 완전 철수했던 영국은 50여 년 만에 다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갖는 외교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적극 지원하며 제2의 영일동맹 추진. 이런 연장선상에서 영국이 일본과 적극적인 관계 증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정치 전문가인 이춘근 박사는 언론기고문을 통해 세계 정치의 변화는 영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제2의 영일동맹을 요구하고 있다며 마치 118년 전인 1902년 영국이 러시아의 극동 진출을 제어하기 위해 일본과 동맹을 맺었던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이미 캐머런 내각 당시인 2015년 발표된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해양국가와의 유대,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었다고 이 박사는 지적했다. 2015년 11월 발표된 영국 국가안전보장 전략 보고서는 영국은 가장 가까운 안보 파트너인 일본과의 방위, 정치, 외교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세계적 역할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지난 2017년 8월엔 일본을 방문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해상자위대를 찾았다. 메이는 최신의 헬기 항모인 이즈모함에도 올랐다. 그녀를 영접한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지금의 이즈모함은 러일 전쟁 때 일본 제국 해군의 기함으로 러시아 함대를 격파했던 군함과 이름이 같다고 했다. 방위상은 러일 전쟁 당시 영국이 제조해준 이즈모함 덕분에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즈모함은 F-35B 스텔스 수직이 착륙기를 탑재하기 위해 경항모로 개조 중이다. 그러자 메이 총리는 일본과 영국은 오랜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였으며 방위 문제에 관해서도 두 나라는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1. 방위상 영일 항로 연합훈련하자. 3년 전 제암 현실화.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오노데라 방위상이 영국 남부 포츠머스 해군 기지를 찾아 영국 신형 항모인 퀸 엘리자베스함에 올랐다. 당시 퀸 엘리자베스함은 일주일 전에 취역한 최신 함정이었다. 오노데라는 퀸 엘리자베스에 승선한 최초의 장관급 외국인이 됐다. 퀸 엘리자베스를 시찰한 뒤 오노데라는 퀸 엘리자베스가 아태 지역에 전개될 경우 이즈모함과 연합훈련을 하자고 제안했다. 오노데라의 제안이 내년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동북아 파견을 통해 약 4년 만에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동영상의 이미지와 사운드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소유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KFX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의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공군전력 크게 강화. 아주 정확히는 F4나 F5를 F18 2급 이상으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1. 먼저 중국군의 양적 주력이라고 함은 J-10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건 Su-27 러시아 직도입니다. 참고로 이건 진짜 F-15하고 맞먹을 수 있는 기체라서 제공무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 KF-X의 경우 한정적이라도 Su-27바부터 싸울 수 있는 성능이 나옵니다.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F-18급 엔진이지만 이보다는 경량화, 기동성에 치중해서 F-15가 밀리는 측면에 해당하던 기동성 부분에서 더 우세한 편이고 다른 문제로 애초에 암람티어인 항공기들은 Su-27에 비해서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는 훨씬 우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 Su-27F의 부분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제1식에 대한 양적 우위도 수급하게 되죠. 두 번째로 일본도 영향을 받긴 하는 게 원래 F4나 5는 암람을 사용하는 항공기가 아니어서 비블 교전 즉 장거리 미사일 교전에 불리했지만 KF-X는 암람이 체계에 들어가 있고 암람보다 사거리가 긴 미티어를 그것도 F-35 무장창에 쓰기 위해 지금 일본이 영국하고 개량 중인 마이너 미티어가 아닌 원래 유로파이터에 쓰는 그걸 그대로 달기 때문에 성능 감소 없이 풀스펙으로 공중전에서 전력 강화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그것도 100대 증오.
이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워지는 편이 되죠. 제주도나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항공작전이 벌어지면 실제로 규슈와 혼슈 남부는 모두 전투기 작전 반경 안에 들어옵니다. 그게 100여 대가 늘어나는 건 실제로 심각하게 껄끄럽다는 소리가 되죠. 더군다나 요즘 한국군 비불 사거리가 매우 늘어서 실제로 대한해협을 기준으로 해서 항공전이 어느 정도 전제되면 공자대가 한국군의 지상미사일 포대를 공격하기 위한 요격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간단한 산수인데 F9나 5가 KF-X로 교체된다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F-16 이상급의 요격 성능을 가진 기체가 100대 가까이 불어난다는 소리고 일본의 F-35 100대 이상이라는 개드립은 한 번에 100대를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는 F-15를 순차 퇴역하면서 F-35를 추가로 도입해서 그걸 메꾼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국군도 사실 F-35 추가 도입 사업이 어느 정도는 예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KF-X로 F-4나 5를 교체하고 기령이 좀 있는 피부 버전의 F-16이 퇴역하는 건 F-35로 대체할 가능성이 껴 있습니다. 혹은 F-35나 F-15K를 나눠서 도입해서 대체하거나 이유는 간단한데 F-35는 제공기로서의 성능은 우세하지만 폭장량은 절대로 15K를 못 이깁니다. 즉 현 단계에서 한국군의 폭격기 역할을 하는 건 F-15이며 따라서 15계열 기체는 전술 폭격기의 형태로 계속 남을 거란 소리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는 순항미사일, 특히 타우러스 크이피디 계열 미사일의 운용 플랫폼이 일단 F-15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의 기종으로 운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인 거고요. 즉 결론은 한국군의 경우 나중에 일본이 100대의 35A를 가지게 되면 한 70대에서 80대의 35A를 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고 이외에도 약 60대에서 80대의 15K의 X대량 버전을 계속 운용할 거란 소리입니다. 적어도 2040년대 정도까지는 아마 이런 구도가 계속될 듯. 한 가지 더. 프로토타입 근사하게 뽑는 건 누구나 합니다만 2차 대전 때부터 전투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양산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측면에서 일본은 완전 개뿐만입니다. 즉 무기체계의 싸움은 결론적으로 어떤 공학 기술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공학 기술을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해서 군수 체계에 편입할 수 있는가의 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는 이에 대한 능력이 다른 국가들보다 넘사벽으로 발달했고 일본은 프로토타입까지만 비슷하게 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군의 여건에 맞을 수 있는가는 차선의 문제죠. 거기서 똥망입니다. 5세대기 개량은 아바블로 개량에 의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4. KF-X 실패 시엔 결국 F-35를 사오는 방향으로 선회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실패 확률이 작아서 KF-X는 하이엔드 제공무세기가 아닙니다. 즉 안전방을 골라 간 건데 이렇게 간 이유는 개발 컨셉 때문이었고요. 즉 KF-X는 8천만 달러 이상 시간당 유지비 17,000달러 선에서 맞춰야 하는 기체라는 점 때문에 그만큼 경제성을 중시해서 만들어 가서 실패율이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될 듯. 만일 문제가 된다면 블록 1에서 3보다는 4 이상에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전 단계는 거의 성공한다고 확정적으로 생각해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